네, 반갑습니다. 제가 수유센터에서 강의는 처음 하기 때문에 많이 떨리고 긴장돼도 이렇게 사람이 많으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수유센터는 두 번째 방문이고요. 랠리는 열심히 방문을 했고, 저는 EVP 강혜주이고요. 강원도 태백 해발 700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상위 스폰서이신 이제 PT 이자 사장님 계시고, SPT 임병현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부러워하시는 임병현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파트너 사장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사실 더 떨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호점 강의를 맡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밭에서 구르긴 했어요. 왜냐면 해발 700이라는 그 태백이라는 도시가 생각보다 되게 추워요. 상당히 춥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춥기 때문에 호전이 더 잘 나오는 게 아닌가. 우리가 몸의 체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책을 읽어보니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히포크라테스 다들 아시죠? 의학의 아버지라고 많이 하시고 우리 PM 사업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슬라이드는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열로 치료하며 열로 치료할 수 없다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내가 추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호전을 겪고 있다는 거. 나만 그러냐? 아니요. 저의 파트너 사장님, 고객님들 모두가 그래요. 아무도 호전이 안 나오신 분이 없어요. 오늘 정보방에 누가 나 반응이 없던데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분은 너무 따뜻한 데 사시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분 또 결국은 나온다는 거. 왜? 우리 몸은 항상 좋은 쪽으로 변하려고 하거든요. 좋은 것이 들어왔으니 당연히 몸속에서 일을 할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래서 열은 에너지의 근원이고 70%는 체온에 사용되는 체온은 고체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저체온이에요. 그죠? 저체온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저체온이에요. 그때는 아버님이 떠주셨고 항상 적외선 그죠? 열을 쬐고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전기장판에 자고 선크림 바르고 태양열 안 받고 그렇죠. 저는 하는 일이 주유소예요. 주유소. 해 뜨기 전부터 일을 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 저는 비타민 D를 얼마나 많이 합성할까요? 그죠? 그런데 건강검진 갔더니 결핍인 거예요. 부족도 아니야. 비타민 D 결핍인 거예요. 네, 심각하죠. 자, 여기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그 책이에요. 호전 반응 책 다들 보셨나요? 네. 대답 안 하시는 분 계셨어요. 사서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필독소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는 정상 체온이 36.5도라고 하죠. 근데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는 사망해요. 네, 그죠. 근데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35도 됐을 때 암이 생성된다고 증식된다고 많이들 말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진짜 암 환자를 만나서 손을 잡아본다든지 했을 때 그분 체온이 정말 낮아요. 저희 시아버님이 림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식구들이 가게를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제가 갔는데 아버지를 이렇게 다리 마사지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체에서부터 열을 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하면 몸이 너무나도 찬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 책을 봤더니 그렇게 적혀 있는 거지. 그래서 아버님이 나중에는 뭐 치유도 좀 잘 됐지만 또 추후에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혈액암이다 보니까 재발을 또 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이분은 제가 서치하다가 찾았던 건데 카를 에발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콘스탄틴 헤링이라시는 독일의 내과 의사님이세요. 내과 의사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시기도 하시는데 우리 수술실에 수술 가운 있죠, 초록색.
이분이 색채의 보색을 만드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반대색. 우리가 색의 뭐 빛의 삼원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색. 그러니까 잔상의 시각적 잔상을 대한 그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셨죠? 모든 치료는 안에서 밖으로, 머리에서 아래로 정상이 일어난 역순으로 일어난다. 이분 19세기 내과 의사님이세요. 독일에 유명했고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조차도 치료를 할 때 내가 아팠던 것 반대로 그렇게 병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고 우리가 지금 이제 독일 PM 주스를 먹고 있죠. 독일 PM 주스를 먹으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아까 정소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품 강의 들었죠. 네. 근데 왜 나오죠? 다른 내 건강기능식품 먹었는데 잘 나왔나요? 이런 반응들이? 그죠? 흡수가 너무 빠르죠. 즉효, 속효, 그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왜? 아까 수업 많이 들었죠? 그렇죠. 저희는 NTC라는 특별한 영양 전달 컨셉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솔브 기술이라든지 또 세포문을 열어주는 PTC 기법이라든지 그런 특허 기술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 호전 반응은 질환을 극복할 수 없는 몸을 극복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또한 몸에 축적된 독소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막힌 피해 흐름들을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때 생겨나는 약간의 불편한 과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경계까지 아까 말씀하신 혈관을 비롯한 그걸 넘어서서 임파선을 비롯해서 중추신경, 자율신경, 생체 모든 조절 기능까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저는 PM 먹으면서 저희 파트너 사님들한테도 말했는데 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PM 주스를 먹으면서 내 몸에 어떠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를 한다 하잖아요. 근데 PM의 그 영양 전달 컨셉인 NTC를 이용해서 내 몸의 어떠한 모든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건강기능식품은 트렌드가 그냥 단순히 피만 맑게 했다고 보면 돼요. 단순하게 그냥 청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 치면 저희 PM은 어땠어요? 프리미엄이고 그리고 또 운동선수를 포커스를 많이 맞췄죠. 그러면 그 운동선수들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아까 처음에 말했죠. 어디에서 얻죠? 우리가 뭔가를 먹고 그 영양이 열로서 대사가 이루어지고 그 열이 이제 가동이 되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제품 강의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크다란 에너지 공장을 가지고 그 공장을 가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는데 그 에너지를 얻으면서 이렇게 독소를 그 열 에너지로 압력으로 독소를 제거하는 반응인데 아무래도 몸속에 가지고 있는 독소가 많을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질환, 그리고 내가 먹어왔던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독소가 이제 양이 다르겠죠. 그러면 그것이 배출되는 시간과 또 압력의 차이가 다르겠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불편한 길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건강한 몸으로 가는 치유의 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은 조금은 즐겨주시고 그리고 그 반응이 좋은 현상이라는 것들을 꼭 고객님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PM 제품을 먹으면 어떠한 반응들이 나오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눈 충혈인데요. 이거는 사실 저도 지금 많이 겪고 있는 거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 모두가 좀 많이 겪고 있어요. 사실 눈이 충혈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들 안질환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간의 좌표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간의 상태가 안 좋을 때 특히 저처럼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세혈관이 막혀있고 그 막혀있는 모세혈관이 지방간으로 발전을 하죠. 그게 나중에 나아가서 간경화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눈이 실필줄 같이 터지기도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될까? 가는 실필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듯이 이렇게 좀 덩어리로 크게 이렇게 한 번에 딱 충혈이 딱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피곤해서 오는 눈충혈 그런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크게 오고 지금 여기에는 제가 사진을 좀 넣지 않았는데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눈곱도 되게 많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 눈곱이 흔히들 알고 있는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른 그런 눈곱이 아니에요. 이렇게 떼면 바로 떼지는 이런 눈곱이 아니라 약간 점성이 있다 하죠. 찐득하면서 때로는 내 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끈적하게 나와요. 길게. 저 같은 경우는 한 보름 갔거든요. 보름. 근데 제가 지금 저희 집에 이제 아토피 케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대상포진 신약을 먹고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닌겔로크 독소 제거를 했었어요. 해독을. 근데 그걸로 인한 2차 그 중독이 왔어요. 그래서 간 수치랑 중속 수치가 높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째 완전히 눈에서 눈곱이 막 그냥 단순하게 눈곱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짜서 나올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흘러내릴 정도로. 그래서 이 친구 아직 학생이고 이래서 제가 사진을 넣지는 않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사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눈곱이 근데 그 친구도 눈곱은 보름 정도 갔어요. 그리고 중금속 그 우리 초록동이라 하죠. 그것이 한 2달. 네. 자, 설사와 변비 바로 나오네요. 자, 설사. 유해균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현상. 변비. 장내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장에 붙어있던 속편들이 떨어져 나오는 현상. 혈변. 장누수 증후군에 인한 장내 혈액이 변으로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설사 같은 경우는 저도 설사는 하지 않았는데 해다방 할 때만 나왔어요. 해다방 할 때만 나왔는데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색상의 설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소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해다방 비우기 1회 지난 2회차부터 저는 초록색 물설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정말 주르륵 예, 정말 그런 식으로. 근데 약간 예쁜 초록색은 아니고 올리브색에 가까운 그런 색. 올리브색도 예쁜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토피 친구, 간 수치 높은 친구 있죠. 그 친구는 2달. 4월 5일부터 피해 먹기 시작을 했고 6월 5일 날 설사가 멈췄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초록동을 설사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만족했어요. 왜냐면 변비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변비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그 친구가 그렇게 약물 중독에 의해서 변비가 오고 잔뇨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PM 주스 먹고 3일 만에 잔뇨감은 없어지고 설사는 계속 이어서 했고 지금 피부가 되게 좋아졌는데 간이 해독이 되니 당연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본인은 그 설사보다 그것이 만족도가 더 컸기에 예,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지금 고3이거든요. PM은 이모 먹어봐야 돼요. 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혈변. 장누수 증후군에 의한 거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제 고객님들이 내가 장누수 증후군이야 이렇게 말한 고객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다방 진행할 때 혈변 본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 너무 놀라서 막 전화 와요. 근데 사실 이런 전화 받을까 봐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나 친구들 막 전화 온 거예요. 근데 해다방 진행하면 나도 신랑이 먼저 혈변을 넣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이 야 바로 빨리 보내라 병원 그랬는데 안 갔어요. 우리 신랑도. 근데 왜냐면 혈변이 3일 누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혈변 본 모든 고객님들도 4일을 넘긴 고객은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이분들에게 여쭤본 게 있어요. 생식기 질환이 있는지, 혹은 속시질이 있는지, 혹은 자궁건종, 용종,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물어봤는데 10명이면 10명이 다 그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다 있으신 거예요. 용종 제거를 했다든 저희 신랑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용종들도 다 뗐고 치질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혈변을 꼭 묻으라는 거지. 근데 사실 혈변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장만 안 좋아서 누진 않아요. 간이 안 좋으신 분도 혈변 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간경화가 좀 심하시다든지 그런 분들은 혈변 꼭 볼 수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뇨와 방귀도 아까 앞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 장에 뭔가가 고여 있으니 썩습니다. 썩으면 냄새나요. 예, 그리고 가스가 차면 뻥 터지죠. 예, 그런 식으로 냄새가 나고 하는데 이게 좀 자주 와요. 너무 부담스럽게 일상생활하기 힘들어요. 어떨 때는 자는 중에도 그죠? 예, 그래서 하는데 이 부분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고 진짜 특효약은 그냥 따뜻한 물입니다. 음양탕 잘 드시고 빨리 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당뇨, 혈압,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는 지방간입니다. 이렇게 뭔가 진단을 내려주죠. 그랬을 때 우리는 병을 인지하죠. 근데 내가 내 몸속은 알 수 없어요. 소위 말해서 나는 어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수치상에 나오는 데이터가 내가 아픔의 척조 속도인데 내 몸속의 세포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속의 세포는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3대 맞아요. 아침에 15, 점심에 15, 저녁에 25. 그리고 변비약을 9알 드시거든요. 그분 나이가 지금 83? 그런데 이분이 PM 주스를 접하게 된 계기는 자기 여동생이 PM 주스를 먹어요. 제 고객입니다. 근데 그분도 인슐린 주사를 맞아요. 아침에만. 근데 이분이 PM 주스를 먹기 시작한 거는 2월 달이에요. 올 2월. 올해 2월에 PM 주스를 먹었는데 너무나도 정확한 시간을 먹어요. 아침 딱 먹고 점심 딱 먹고 그러니까 시밸런스 먹고 식사 후에 또 리스토라 액티 먹고 저녁에 딱 먹고 중간중간 음양탕 딱 먹고 사진 열심히 찍어 보내주시고 정말 칼같이 그 루틴을 딱 지켜주세요. 해바다방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분이 지금 5월 달에 고지혈이 정상 수치가 되셨고 당뇨가 지금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치가 오셨다고 하셔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또 약타로 또 가시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당화 혈색소를 재고 오라고. 근데 이분의 이 소식을 듣고 그 언니분이 울산에서 기차 타고 오셔가지고 소개를 이제 궁금하다고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먹기로 결정하셨는데 이분이 먹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수치가 올라갔어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 손 떨리니 어쩌네 해서 하면서. 그리고 이거 당뇨 올라서 300 넘게 찍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지금 뭐 하신 거냐, 당장 먹지 마라, 어쨌다 저쨌다 전화 또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내가 그 언니한테, 어르신 같은 언니한테 그랬어요. 선택은 언니가 하는 건데 언니 먹고 지금 힘이 없어요? 못 걸어 다니겠어? 손 떨려? 죽을 것 같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좋아. 네, 그러시고 그분이 아까 변비약 9알 먹는다 했죠. 근데 이 PM 주스 먹고 샘플 3일치만 먹고 화장실을 잘 가셨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 듣고 PM 주스 하루 안 먹었다고 또 화장실을 못 갔네. 그래서 변비 때문에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드셨는데 지금 현재 이분 수치가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걱정이 돼요. 사실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신장 수치도 마찬가지예요. 신장 수치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데 제일 걱정되고 제일 의사 선생님들이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고객님들이 처음에 이분들이 이거에 대한 약을 드시는지 꼭 니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거 꼭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증세가 꼭 나올 수 있다는 거 숙지를 꼭 시켜야 돼요. 왜냐면 꼭 나와요. 꼭 나오고. 근데 이제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냐. 건강검진이 4개월 뒤에 있어요. 딱 하는 것도 4개월 정도 뒤. 한참 뒤에 있는 거지. 그럴 경우는 이미 청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수치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분들한테 약 타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검사해야 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적혈구가 한 번은 익색되는 4개월이 지난 후에 검사 받으러 가기를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내가 지금 좋은 영양소가 와서 정리하고 있는 과정에 내 혈관으로 나쁜 노폐물이 지금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노폐물을 검사를 한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남성 스태미너 상승, 여성 생리 시작 이 부분도 저는 많이 겪어요. 저희 고객님들은. 저희 동네가 호전 다 나온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김재단 사장님 사례도 올라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자분들도 뭐 부드러워졌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가슴이 좀 더 예뻐졌다 이런 말도 하시고 그런 말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생리 같은 경우도 저희는 3종만 먹을 때보다 뷰티가 들어간 어느 날에 그 균형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내가 생리날이 아닌데 하더라는 거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왜냐면 내가 좌우 난소에서 이렇게 생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다 깨끗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그래서 제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약으로 말리자고 하시더라고요. 배출이 잘 안 되니까. 뭐 처음에 뭐 긁어내자 했나? 그랬는데, 그게 좀 무섭다 하니까 약으로 말리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간혹가다 그런 분 있잖아요. 나 폐경인데 생리를 다시 해. 근데 폐경된 지 얼마 안 됐으면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 역시도 남아있는, 폐경 전에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찌꺼기, 뭐 한의적으로 따지면 어혈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폐경의 순서면은 당연히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 자, 갈증 지금 저 상태죠. 아까 막 손 떨면서 물 마시고 몸에 수분이 부족한 사람들이 호전 반응 심하게 일어난다. 이거는 100%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지역이 너무 높고 춥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을 정말 안 먹어요. 너무 안 드시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를 전달할 때 제가 PM 주스 먹을 때 PM 주스는 정말 주전부리처럼 드시고 음양탕은 약처럼 드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그러죠. 물 정말 잘 먹었어? 이래요. 얼마나 잘 드셨어요? 이러면 나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어 이런 거예요. 그게 세 잔인 거예요. 순수 물만. 예. 근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마시는 주스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250에 우리 타잖아요. 이것도 한 잔으로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사실 호전 반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모내기 철 되면 논밭에 물을 엄청 모아두죠. 왜 그래요? 가뭄이 왔을 때도 그 친구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잖아요. 땅속 깊숙하게 땅을 적셔 놓는 거죠. 우리 세포랑 똑같아요. 우리 세포 속의 세포도 물이 없고 메말라 있으면 그 영양을 받아줄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어. 못 받아주는 거예요, 애들이. 튕겨내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전이 더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때로는 그런 얘기만 해요. 소변색. 나 소변이 진해. 당연히 주스 먹었을 때 소변 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분 처음에는 물을 많이 안 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은 약간 연노랑에 가까운 색으로 변할 거예요. 그럼 물이 충분히 보충이 되고 있어요. 너무 투명하다. 뒤에 김성준 그룹장님처럼 너무 투명하다. 그러면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주스를 마시면서 또 특히 해다방을 하면서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체크를 해보신다든지 혹은 소변색이나 대변색을 보면서 나의 그 상태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잠이 오지 않는 경우 뇌에 영양이 공급되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영양소가 들어왔어요. 내 삶에 있어서 처음으로 5대 영양소를 넘어서서 6대, 7대가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요. 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러면 오장육부가 전부 다 새살가리를 시작하겠죠. 그러면 내 뇌는 일시적으로 거기에 세포 재생을 많이 하다 보니 점점 뇌로 가는 어떠한 영양소가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혈관 속이 노폐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관 속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는 통로가 좀 좁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지럽도 와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죠. 모자 생각 잠 어지러워 죽겠어 이런 말도 하는데, 근데 이것도 대부분의 고객님들 한 3, 4일 정도 진행되면 되고, 이 3, 4일은 못 버텨서 못 드시겠다는 분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면 이해를 또 하시더라고요. 기침가래 같은 경우도 사실 폐가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이 기침가래를 좀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매일 숨을 쉬죠. 매일 뭐 어떤 공기를 마시고 그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하는데, 폐가 단순히 안 좋아서도 우리가 기침가래를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도 기침가래를 할 수 있거든요. 폐랑 위가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많이 하세요. 위가 약하신 분들이 항상 보면 폐 기능도 좀 약하세요. 나중에 한번 꼭 체킹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기침가래는 생각보다 조금 오래 가시더라고요. 제 주변을 보면.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낮 시간에는 다들 좀 괜찮은데 저녁 시간 되면 너무 심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잠을 또 못 주무시기도 하죠. 근데 항상 목을 좀 촉촉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약간의 노력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전 반응이 왔다고 해서 단순히 그 호전 반응이니까 견뎌 괜찮아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강 상식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접목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그분들도 또 좋아하시고 또 노력을 하셔요. 이겨내기 위해서. 심장 두근거림. 막혀있던 혈관이 뚫려서 부족하던 혈액을 보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도 저는 그 심장 부정맥 있으신 분, 그리고 스탠드 하시는 분, 그리고 협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PM 주스를 전달했을 때 난 진짜 심장이 벌렁대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셔요.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그러니 먹어야지 라고 하죠. 그래서 드셨을 때 진짜 두근거림이 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두근거림이 그들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저도 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심장에 대해서 심전도 검사해도 별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위는 안 좋잖아요. 만성위염으로 위벽이 되게 얇아요. 천공 가까이 갈 뻔했는데,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같이 오더라고요. 내가 펌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근육들이 다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움직이 들어가니까 내 세포들이 영양이 다 받지도 못하고 다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인 거죠,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영양이 들어오고 내가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몸 상태가. 그러다 보니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먹었을 때 잠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최근에 아까 말한 그 아토피 친구 뮤로겐 먹었을 때 먹고 1초도 안 돼서 이모 이러는 거예요. 왜 여기 이상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3초 지났나? 옆구리 막 잡고 날린 거예요, 애가. 난 그때 다시 NTC에 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오늘 학교 안 갔으면 오늘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못 데리고 왔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데리고 올게요. 이 친구가 이거를 겪었어요. 뮤로겐 부활로. 예. 그래서 19세인 고3도 겪을 수 있는 심장 두근거림. 근데 아무 문제 없더라. 잠시 뭔가가 찌릿한 느낌. 그 정도가 오고, 이거는 내가 부족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혈액이 보충이 되는 그 순간에 펌핑을 하잖아요. 그때 오는 전기 신호 같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구토 증상. 이것도 정말 많이 겪죠. 특히 해다방 할 때. 독소를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구토 및 구역질을 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좋은 뭔가를 먹었을 때 흡수를 잘해야 되는데 그 흡수력이 다들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또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아까 장루수 얘기 나왔잖아요. 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구토할 수 있어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도 할 수 있어요. 구토는 모든 사람이 어떤 장기가 안 좋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내 장기 속에 있는 독소를 최대한 빨리 뺄 수 있는 최소 방법인 거예요.
제일 효과적인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구토는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만성위험 환자잖아요. 리스토레이트가 그렇게 먹기 힘들 수가 없어요. 저는 리스토레이트 타놓으면 고사를 치네요. 와 진짜 정말로 너무 못 먹어요. 근데 해다방 몇 번 하고 나서 좀 좋아졌어요. 이제는 뭐 고사 지낼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먹어요. 그래서 아까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올 때 차 안에서 그들은 다 디스토 먹는데 나 혼자 콜라겐 뷰티 먹었어요. 그 정도로 그 미네랄이 나는 부족하니까 먹어야 되는데 못 받아주는 거지. 그래서 더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잘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챙겨 드세요. 그래서 구토는 무서워할 필요 없다. 차라리 하면 속 편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가 구토를 하고 나서 하루에 뭐 3번, 4번 하신 분도 있어요. 박노하 사님 몇 번 하셨죠? 3번 했죠. 박노하 사님 3번이죠. 저 말했죠. 우리 동네는 그 기본입니다. 네,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놀랍지도 않아요, 사실 구토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해요, 하루에. 나랑 전화 통화하고 있으면서 통화 달려가요. 네. 녹음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네, 그러고서 끝났어. 이렇게 통화하고. 그 정도로. 그래서 정말 빠르게 내 몸에 가지고 있던 어떠한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너무 겁낼 필요 없다. 목이 쉬거나 벌겋게 붓고 가려운 증상, 이건 제가 늘 겪고 있는 증세인데, 제가 만성 위험이 있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 뭐 기관지염은 당연히 옵션으로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목이 항상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이물질, 부직포 같은 게 딱 끼어 있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식도가 딱 달라붙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목이 건조하고 물이 더 먹고 싶고, 난 처음 내가 당뇨인 줄 알았잖아요. 하도 물을 찾아서. 근데 그렇지가 않고 항상 저렇고 조금만 말을 해도 목 주변이 이제 붉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나서 목 부거나 스트레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왜 저는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자요. 예, 되게 적게 자죠. 근데 지금 그래도 PM 덕을 봐서 그래도 수면의 질이 높아졌어요. 3-4시간밖에 안 자지만. 지금은 눈 뜨니 아침이야. 그때는 눈 떠도 계속 꿈을 꾸고 있어요. 예, 그래서 눈 뜨면 믹스를 꼭 2포를 한 번에 타서 먹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각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정신 상태가. 메롱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제가 이제 그 아이 때문에 밤새는 것도 있어요. 밤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원래 또 요 근래 이런 거 잘 못하는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긴장한 탓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좀 이따가 리스트 먹을게요. 자, 몸에서 냄새, 이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이거 딱 한 번 겪었거든요. 한 번에 하루. 근데 제 주변에 파트너 사장님도 그렇고 소비자님도 생각보다 많이 겪고, 뭐 다양해요, 냄새도. 어떤 분은 담배 냄새, 어떤 분은, 저는 이제 해초 냄새였어요. 바닷가 살아서 그러나? 물미역 비린내 있죠. 그런 느낌. 근데 제일 많이 나시는 분들이 씻어도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 우리 신랑이 담배를 피지도 않는데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뇌에서 인식하는, 내가 너무나도 역하게 여기는 어떠한 그걸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진짜 뭐 담배 냄새가 나겠어요? 근데 우리가 독소라는 것이 몸에서 뭐 아까 말한 구토, 뭐 혈변 혹은 설사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휘발되는 독소도 있다는 거죠. 날아가는. 근데 그것이 어디로 나올까요, 그러면? 우리가 식도로 타고도 나올 수 있지만 땅구멍으로 나오고, 우리 몸의 피부가 제일 면적이 넓잖아요. 그쪽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냄새가 구내염으로도 올 수 있고, 그런데 구내염 같은 경우는 제가 겪어보니까, 이거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사장님도 사업하시면서 이거는 한번 데이터를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유노겐을 많이 드시는 고객님, 유노겐을 좀 많이 드시는 고객님들이 구내염에 호전이 오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통, 산소 부족,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거죠. 어지럼증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흉통도 아까 가슴 우리 두근거림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 부분도 저는
리스토 먹고 나면 바로 오는 게 여기 명치 부분이 답답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요. 그게. 근데 제가 왼쪽 해장근개가 파열 그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호전이 왼쪽으로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로 오는데 항상 심장 부위 위쪽으로 많이 와서 나는 내가 부정맥이 있나라고도 생각했어요. 근데 검사님도 또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PM 주스뿐만 아니고 어떤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이러면 호전의 순서가 뭐였죠?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아팠던 곳, 아플 곳, 예전에 아팠던 곳,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머리에서부터 위로, 밑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팠던 곳, 예전에 다쳤던 곳, 해장근개 당연히 나와요. 맨날 나와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심장이, 제가 위가 약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나 심장이 나중에 나빠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발견했어요. 제가 왜 또 말씀드립니다. PM 주스 하루 치고 그분이 내가 부풀었다는 거예요. 혈관이, 모세혈관이. 그날 PM 주스를 먹었는데 저희가 시간이 괜찮으시잖아요, 보통. 근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도 두통 맛이 자꾸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가셔라. 가셔도 된다. 때로는 내가 몰랐던 질병을 찾을 수도 있다 했어요. 가셨는데 진짜 혈관 막히시고 부풀었어요. 그래서 수술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회복 중에 계시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졸림, 무기력증, 나른함, 건태감, 몸에서 세포를 재생할 때 나타나는 호전 반응이다. 그리고 영양이 다 다른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몸이 나른해질 수 있다. 병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재생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뇌와 시신경에 에너지 영양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진다. 특히 산성 체질이 알칼리로 변할 때입니다. 이거는 많이 겪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 고객님들이 이 부분 얘기를 조금 잘 안 하세요. 몸살이랑. 근데 이거랑 이어서 여기 바로 나오나? 몸살이 있는데 통풍 환자들 있죠. 통풍 많이 있으시죠, 고객님들. 통풍 환자님들이, 통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통풍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호전이 꼭 몸살이 오시더라고요. 저희 쪽은. 여기는 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항상 통풍이 딱 오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좀 있다가 몸살, 오한, 이렇게 졸음 이런 식으로 오시는데, 졸림, 무기력증 오기 전에 PM 주스 맛이 변해요.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다. 이 증세가 오기 전에 이분들의 그거를 물어보시면 주스 맛이 밍하다, 혹은 비린 맛이 난다. 내가 평소에는 잘 먹는데 주스 맛이 개딱개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를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졸음이 단순한 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졸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뇌에서 깜빡이가 켜졌다 꺼졌다 이런 것처럼 시그널이 그냥 한순간에 졸음이 와요. 정말로. 저 주유소에서 졸고 앉았는데 고객님이 와가지고 기름 다 묻혀가도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깬 적이 있어요. 진짜 한 번. 근데 그 시간 불과 2분도 안 됐다는 거. 네, 그렇게. 그래서 되게 졸리고 무기력증 올 때 이거는 세살갈이 한다는 거죠. 자야 돼요. 그냥 쉬시면 돼요. 월차 내세요. 휴가 내시고. 그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건강해질 때 제일 강력한 시그널인 것 같아요. 머리 무거움증도 아까 같은 맥락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부종, 이거 정말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저도 부종이 되게 많이 오는데, 예전에는 우리 모두가 물을 못 먹어서 부종이 온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PM 주스를 먹으면서 특히 해다방 할 때 부종 오는 경우, 이렇게 부종이 오시면 대부분이 해다방 중에 오시면 나 지금 부종 와서 살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부종이 왔다는 건 내 몸에 독소를 배출을 할 때 그만큼의 물이 필요하죠. 물이 많이 필요한데 내 몸에 그만큼의 물을 넣어주지 않으니까 내 몸은 아까 우리 변아름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성이 있잖아요. 잡아두려고요. 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소를 배출해야 되는데 물은 안 넣어줘. 그래서 잡아두고 있어요. 볼까요? 먹으면 돼요. 양끝. 아까
여기 적혀있죠. 세포 속에 잠재워져 있는 독소가 혈액으로 빠져나오면서 배출되기 직전의 현상이고 영양소의 흡수와 배출, 신진대사에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분 이동이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야 되는데 그만큼의 물이 오지 않으면 신장도 당연히 가부하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pH 농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 몸의 제일 넓은 면적 어디죠? 다리, 얼굴 이런 데입니다. 궁뎅이 그런 데다가 가둬둬요 물을. 그래서 엉덩이 네 갑자기 늘어난 수분의 양이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한다. 해결책은 따뜻한 물 많이 드셔주면 금방 해결된다. 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피, 저는 사실 코피는 안 나셨어요. 제 주변에. 예, 코피는 나신 분이 없어요. 혈변, 혈뇨 이런 거는 많아도 이렇게 약한 코피 같은 건 안 터져요. 그래서 몸 안에 병들고 약한 혈액들이 없어지고 새롭고 튼튼한 혈관이 만들어지면서 사열이 나오는 호전 반응이다 라고 하시는데 코피 제 주변에는 없는데 저와 가까운 가족 중에 누군가 있어요. 네. 저희 둘째 형님. 저희 둘째 형님이 춘천에서 사업하고 계시는데 이재현 사장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축농증도 있고 비염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뭐 덩어리로 왈칵 이랬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오시더라는 거지. 사실 코에는 혈관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코 잘못 파다가 큰일 납니다. 지혈이 안 돼서. 그래서 사열이 나오는 호전 반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소변의 거품, 악취, 단백뇨, 혈뇨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몸을 정화하기 위한 호전 반응이다. 이때 병든 단백질이 빠져나오면서 거품이 동반된다. 심한 성인병 환자는 피와 함께 붉은 소변을 보기도 한다.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단백뇨를 좀 많이 보죠. 거품이 많이 일고 냄새도 좀 달라요. 우리와 조금. 그리고 PM 주스 먹고 해독하는 과정에서 소변의 냄새가 달라요. 소변 누가 화장실 문 닫고 나오면 다음 사람 들어갔을 때 다른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우리 본인 거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남의 거는 잘 알잖아요. 그 아토피 친구를 2달 케어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 친구가 처음 한 달 리바운드 현상이 나왔을 때만 해도 그런 냄새를 못 느꼈어요. 이불이든 집안이든 화장실이든 그 어떤 곳에서도. 근데 이 친구가 5월달이 넘어간 간독소가 나오는 눈곱이 나오는 그 시점부터 모든 집안의 냄새가 다 비린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거는 그때 예전에 췌장암이 걸렸었던 우리 동네의 지인 어르신의 그분의 어머님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 독소들이 나오는 그 냄새가 비려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근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6월이잖아요. 지금 그 친구가 피부가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냄새도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도 아까 말했다시피 잔뇨감이 없었다 했잖아요. PM 주스 먹자마자. 이런 게 달라졌어요. 소변색, 냄새, 그런 것들이. 그리고 양, 이런 것들이. 체온 상승, 땀. 이 부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PM 주스 마시고 열이 난다는 거는 내 몸이 정말로 좋아지는 길로 가는 길이잖아요. 체온이 상승을 하면 열이 발생하고 그 열로 에너지가 가동이 되고 우리 미토콘드리아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미토콘드리아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물며 간조차도 모두가 그 모든 공장이 풀 가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고 하죠. 왜 불편해요? 좋아지고 있는데. 축하해주세요. 네. 신경통, 요통, 관절통.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신경통, 요통, 관절통이 다 같이 오는 것 같았어요. 뭐, 이 호전 반응이 오시는 분들이, 하루는, 나 발이 아팠는데, 하루는 무릎이 아프대요. 하루는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뭐, 다 타고 가는 거예요. 나 척추, 클리닉 차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막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통풍 환자가 요맘때 제가 2분을 케어하게 됐었거든요. 한 분은 남자분이시고, 화물 운전을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식당을 하시는 분이신데, 2분 다 똑같이 통풍이 여지껏 발병이 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지만 약으로 눌러놓으셨고 없었는데 우리 PM 주스를 먹고 바로 먹자마자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먹자마자 바로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보여주시겠지만 이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시고 통풍 그분은
밤 12시에 내가 그 집에 찾아갔다니까요. 네, 그래서 바로 응급실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통풍이 왔는데 아 괜찮아요 언니 그냥 물 마시고 좀 기다려봐요 약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만 할 수가 없어요. 그 통증은 우리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증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니 주사는 한 방 맞고 오자. 그 대신 약은 먹지 말자. 그 대신 내가 열심히 잘 마사지 해줄게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 한 3일 정도 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이 통증이. 근데 괜찮아졌는데 통증이 옮겨가는 거야. 무릎 위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근데 이분들이 발에 온 통풍보다 그 통증이 약하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바로 3일 정도 지나서 다들 몸살 오한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몸살 오한이 호전이라 생각 안 하고 나 감기 걸렸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거는 저희 그 류마티스 관절염 수술을 안 두고 계셨던 고객님이신데 여기 지금 사진이 좀 보이시나요? 손 여기 엄지 부분이랑 손가락 여기를 예정이셨어요. 5월 16일쯤이었나? 그랬는데 PM 주스 먹고 여기 사진이 지금 보름 정도 됐을 땐가 그랬어요. 그래서 피멍이 이렇게 바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받진 않았어요. 근데 건강검진상 류마티스 관절염증 수치가 높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해다방을 끝나고 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멍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심하게 올라오죠. 이분은 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염증 수치만 높은 거야. 그러니까 엄지 여기가 띠를 두르듯이 동그랗게 멍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멍이 올라와 있고 허벅지도 지금 올라와 있고 여기 지금 온몸에 멍이 지금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PM 주스 얼마 먹었죠? 2년이 넘었어요. 2년하고 2개월이거든요. 근데 해다방 지금 한 3번, 4번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그때마다 달라요. 내 몸이 그만큼 뭐 쓰레기라기는 좀 그런데 염증 수치가 너무 많았다는 거지.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일반적인 그냥 퇴행성 관절염은 그냥 노화예요. 노화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인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빨간불 켜진 거예요. 근데 PM 만나서 많이 개선돼서 지금. 그리고 몸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 있는 분들 거의 따라오시고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저체온이신 분들, 물 정말 안 드시는 분들, 그리고 산성체질이신 분들은 100%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하게는 이분들이 나중에 유일하게 한 분만 간 수치가 같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뭔가 해독하는 과정에서 그게 있었는지 같이 올라가셨는데 당뇨도 아니셨는데 근데 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진짜 이거는 몸살이 해결되면서 그것도 같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노폐물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몸살을 오시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냥 잘 쉬고 하면 되는데 이때 몸살 왔을 때 주스 먹기도 힘들대요. 입맛도 없고 주스도 못 먹고. 근데 아까 말했죠. 몸살 오고 오한 오고 졸리고 할 때 주스 맛이 변해요. 그래서 더 먹기 싫어해요. 근데 이 대표적인 게 코로나 걸린 친구. 코로나 걸린 친구가 코로나 때 이 PM 주스를 먹을 때 매 시간 주스 맛이 달라지는 거야. 매 시간 주스 맛이 달라지는데 주스 맛이 맛있어지는 그 시점에 기침도 떨어지고 열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친구 혼자만 그랬으면 네가 젊어서 그렇다 이랬을 건데 3명 더 그런 현상을 겪으시고 또 기침도 빨리 좋아지시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주스 맛이 내 컨디션에 따라서 확실히 좌우를 하는구나 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가려움, 두드러기, 피부염증, 부스럼, 종기, 건강기능 섭취 후 피부 트러블이 발생한다면 체내 독소를 피부로 배출하려는 해독 과정 중에 하나이다. 특히 이제 간 같은 경우 우리 뭐 경피독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특히 간이랑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피부가 안 좋아요. 간 안 좋고 장 안 좋으신 분들 보면 피부 여기 턱이 생식기 안 좋으신 분들도 턱 주변에 뭐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뭐죠? 주스 기름칠 요하잖아요. 중금 속에 천국에 살고 있어요. 정말로 하루 눈뜨기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20년을 넘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6월 달에도 뭔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가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책에서 그리고 임병현 스폰서님께서 가렵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중금속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6월에 올라왔는데 지금 또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 6월에 올라오고 지금 올라오고. 그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더 원까지 같이 올라오는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식구들도 다 그렇고, 예, 그리고 그 친구 있죠. 아토피인 친구가 스테로이드를 중단하면 이완도 현상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그 친구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한 달 갔어요. 근데 그 뒤에 간이 안 좋아서 그 치유하는데 그거 과정이 또 한 달 갔는데 그때 이 친구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사진 보이시나요? 이거는 저희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모습이고 이거는 제 중금속 그거 작년에 올라왔던 건데 우리 시어머님이 얼굴 빼고 온몸이 저렇게 두드러기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뭐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저희 시어머님이 급성 간부전으로 이식을 준비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PM 주스 먹고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드시는 모든 약을 끊게 됐어요. 고지혈을 비롯한 위장약, 헬리코박터 이런 것 때문에 위장약 이런 거 드시고 계셨는데 딱 끊은 7월에 끊었는데 8월 달부터 이렇게 막 올라오시는 거야. 네, 6월에 이제 조금씩 올라오다가 이제 막 온몸을 도배를 하신 거예요. 진짜 뭐 콩시루처럼. 네, 그래서 했는데 이런 모습이 이런 포진같이 이런 모습이 그 아토피 친구에게도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독소가 약물독소나 이런 것들이 해독될 때 피부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혈변이나 피가 나온다는 거 혹은 피부로 뭔가가 발현되는 걸 되게 겁내하셔요. 되게 무서워하시고 못 먹겠다 하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만큼 간에 뭔가가 독소가 많고 장에도 뭔가가 문제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빨리 더더욱 해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가 아토피 친구 얼굴이랑 몸을 좀 공개하기 그래가지고 발만 지금 올렸는데 이 친구가 4월 5일부터 PM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우리 해다방 루틴 비슷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4월 18일 모습인데 이것도 좀 좋아진 거예요. 지금 좋아진 상태고 그리고 5월 2일이고 이게 어제 사진이에요. 완전 새살 났죠. 예, 지금 몸이 거의 이래요. 그런데 얼굴이랑 여기 견갑골부터 해서 쇄골 이쪽 라인으로는 전체적으로 아직 빨개요. 그 간열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에 의해서 애가 많이 건지러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혈관이 확장되다 보니까 히스타민이 반응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지러워하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편의점을 끊고 연고도 한 번도 안 바르고 병원도 안 가고 지금 PM 주스로만 지금 석 달째 버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새살이 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아토피가 그 호전 과정이 되게 버라이어티한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심한 아토피는 왜냐하면 이 진물 나고 새살 돋는 과정에서 각질이 생기고 그것이 탈락되면서 새살이 나는데 그 짧은 과정이 너무 가려워요. 애들이 진물 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그 진물 날 때 아이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정말로 아이비가 너무 좋고 저는 리스토팩도 해주고 아이비도 쓰고 하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자, 끝인데요. 우리가 PM 주스 먹고 여러 가지 호전 반응들을 겪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왜냐면 호들갑 들면 진짜 고객님들도 같이 반응해요. 그냥 스무스하게 별일 아니다. 왜냐면 좋은 거를 먹었어요. 내가 그동안 먹어온 것이 내가 먹은 것이 나를 만들었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독소를 잘 먹었던 거야. 아까 말했죠. 25kg를 먹는다고. 근데 그것들을 너무 몸에 쌓아두고 있었던 거지. 배출을 너무 못 해준 거야. 그것들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사람마다 예민도도 다를 것이고 가지고 있는 질환, 체질, 기타 등등이 다 틀리다 보니까 통증이라는 부분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뭔가가 나타났을 때 내가 먼저 어머 어떻게 그러다고 이러면 그 친구 너무 불안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연하게 우리는 사업가잖아요. 그래서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소통을 잘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팩토리도 오셔야 되지만 유튜브도 보고 줌미팅도 보고 이런 책들 있죠.
이런 책들. 네. 갑자기 책 장사 같네. 이런 책들도 얼마 안 하더라고요. 사서 좀 읽고 빌려서 읽지 마세요. 빌려 읽으면 내가 필요할 때 그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사서 구매하셔서 작잖아요. 얇고 가방에 좀 들고 다니시면서 항상 배우고 공부하고 스폰서님들 활용 잘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스폰서님들이 너무나도 먼저 사업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네는 호떡 안 너무 이상한 동네라고 또 마음에 계속 꾸준히 잘 드셔주시고 또 멋지게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